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총출동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호남 당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다름이 틀린 건 아니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유흥업소로 가기 전 서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동석자들을 만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김 씨는 오늘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신도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왼쪽 어깨 부상을 입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시즌 더 이상 그라운드에 설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 5.18 묘역에서는 5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3년 연속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5월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인 5월 어머니와 민주유공자 후손의 손을 잡고 민주묘역에 걸어 들어갑니다. 대를 이어 5.18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를 담아 함께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5월 정신이 뿌리 내리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층 갈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5월 정신으로 극복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기념식에서는 도청에서 최후양전을 벌이다 숨진 고 류동훈 열사와 부상자를 위해 헌혈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총을 맞고 숨진 여고생 고 박금희 열사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80년 당시도 제 손잡고 계속 5월 21일부터 광주 시내 돌아다니고 근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고 싶죠, 형님. 보고 싶지만은 이제 볼 수 없으니까는. 기념식 이후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묘역을 돌아보며 잠들어 있는 민주 열사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유공자 묘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여야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며 헌법 수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개헌 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하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죠.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실 역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만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념식 직후 호남 지역 당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며 당내 불씨 끄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호남을 처음 찾아 당원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들의 질책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의장 선거 가지고 막 야단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 번. 이번 의장 경선에서 의원과 당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에 생긴 변수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성 당원 반발 등을 의식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며 의견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도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겠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화를 공언했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당원과의 소통에 나선 이 대표는 내일 충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데 부르는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창이 아닌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바뀌었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양옆 참석자들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선 오른쪽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옆에 자리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손을 앞으로 모으고 조국 대표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저마다 달랐지만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작은 시위도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기념사에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 가장 염원하는 사안인 만큼 오늘 기념식에서 손팻말 시위가 있었습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히 소속 시의원 8명이 대통령 기념사 직전 5.18 헌법 전문 수록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도 유공자와 유족의 만류에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기념식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나서면서 이 헌법 수록 내용을 잘 챙겨보겠다고 5월 단체장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민의힘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 백서를 두고 계속 잡음이 나오는데 여기 TF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이에요. 공개적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TF다. 이게 바로 이런 당내 신경전의 핵심인데요. 조 위원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동욱 당선인은 조 위원장을 향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 조 위원장은 요청이 있다면 이란 전제하에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죠. 오해가 오해를 꼬리를 물면 저 백서가 나와도 아무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지션으로.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귀국한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네, 친문의 적자로 불리고 또 특히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예. 현재 영국 유학 중인데요.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합니다. 예,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친문 핵심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약간 복잡한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김 전 지사가 이 친문과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예. 2022년 12월 특별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 활동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목할 건 김 전 지사 복권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점입니다. 해줘야죠.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요. 저는 뭐 여전히 사면 복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복권이 먼저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속이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가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유명 래퍼 등과 유흥업소에 가기 전에 서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났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일행이 술과 음식을 주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쯤 김호중 씨와 유명 래퍼 A 씨가 유흥업소에 가기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일행 5명과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씨 일행이 술과 음식을 주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문 내역과 일행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김 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A 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 골프장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일행은 신사동 음식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가 실제 술을 마셨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씨와 A 씨는 인근 유흥주점으로 이동했는데 김 씨는 오후 10시 50분쯤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왔다가 신사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김 씨를 둘러싼 음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다녀간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박은치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사고 후 20시간이 지나 채취한 소변에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술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지 않았으며 유흥업소 안에서는 차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전 다녀갔던 유흥업소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차량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소주 5병을 주문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유명 래퍼 A 씨를 조만간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김 씨의 음주 사실에 대해 캐물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김호중 씨는 오늘 경남 창원에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팬들은 조건 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고 대중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팬클럽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물든 곳은 콘서트가 열리는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체육관입니다. 콘서트 시작 5시간 전부터 모여든 팬들. 전국에서 오니까 많을 거예요. 대구에도 버스도 몇 대 오고 이제 우리는 자차로 왔고 TV는 콘서트 잘 안 해주잖아요. 각종 논란에도 변함없이 김호중 씨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일단 기다려봅니다.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나온 건 없잖아요. 이 사람 노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곳 경남 창원에선 오늘과 내일 2차례 공연이 열리는데 5,800석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 고양체육관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다음 달 1일과 2일 경북 김천에서 예정된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팬들의 지지와 달리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하려고 하면 자체는 이상한데요. 배인식은 안 좋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른 뭐 바깥 치슬게. 경찰 입건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선 김호중 씨가 팬들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신경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김호중 씨 관련된 여러 이슈 중 수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뭡니까? 술을 마신 뒤에 몸에 생기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이걸 소변 검사를 통해 측정을 해서 음주 여부를 보는 건데요. 국과수는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치를 넘어가는 음주 대사체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꽤 시점이 지난 다음에 채취가 됐을 거예요. 국과수 결과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주 대사체를 활용한 이 감정 기법으로는 음주 후에 3일까지 그 음주 여부에 대한 판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만으로 따지면 72시간인데요. 참고로 김 씨의 경우 사고가 난 후 소변 채취 시점까지 2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성 기자,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은 더 짙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를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으로 봤을 때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 9일 저녁자리 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갔다는 점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렵죠. 그리고 사고 후 17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났다는 점, 또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점 등 무언가를 감추려는 행동을 연이어 했다는 것을 음주 의심을 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정황들입니다. 여기에 사고 전 음주한 걸로 보인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뺑소니 혐의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만약 음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 씨 측은 음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에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방송인 이창명 씨의 경우에는 사고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음주 여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경우도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김호중 씨가 일정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정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김 씨는 예정돼 있는 본인의 콘서트는 다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송 활동은 제약이 있을 듯한데요. 한 방송사의 주최로 열리는 이달 말 콘서트는 방송사 측에서 김호중 씨의 대체자를 찾으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방송분 편집 혹은 출연 제외 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사흘 전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17살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끝내 숨졌는데 숨진 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신도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온몸에 몸자국 있었는데 이거 왜 생긴 겁니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 머물렀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신도는 학생과 함께 생활했는데 멍과 묶이는 적 등이 발견돼 경찰은 여신도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학생이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숨진 걸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놔야지만 애가 자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학대와 사망 사이 관련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이죠. 대만 의회 의원들의 몸싸움 실제 상황을 보셨습니다. 의회 개혁 법안을 막으려는 여당과 통과시키려는 야당이 대립하다가 이 같은 사달이 났는데요. 대만 의원들의 난투극은 옛날부터 이미 유명한데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서로 뒤엉켜 상대방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사람의 서류 뭉치를 빼앗아 도망가기도 합니다. 난장판과 다름없었던 어제 대만 의회의 모습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처리하려는 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반은커녕 의회 내 일당도 빼앗긴 여당 입장에선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힐 상황이 뻔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我们也要说给百姓听，说我们为什么反对，我们是要讨论才对，不是让一个国家只有一言堂，只要他们做什么做什么。 결국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의원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대만 의회는 오는 21일 표결 절차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如果民进党试图阻挡表决的发生的话，我相信这种事情会一再发生。所以我们呼吁赖清德总统要好好的告诉民进党党团不要动辄使用暴力。 이런 가운데 모레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중 성향 여당과 친중 성향 제1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새 정부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학원가를 중심으로는 의대 반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 보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원과 현장에 신용수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대 전문 입시학원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2심 기각 이후 진행된 첫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 원래 학교 다니고 있다가 원래 반수 생각했긴 했는데 이거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좀 더 관심. 지난해에도 늦가기 의대생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이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심 판결에서도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재수에 뛰어드는 대학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의대에 대한 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문의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매우 신속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재판이 아니고 이거는 가처분이잖아요. 물 건너간 건 아니죠. 의료계도 5월 중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부업도 하는 일명 엔잡러들 우리 주변에 많죠. 한 직장에 평생 몸담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큰 원인이지만요.
요즘은 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부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2살 권태현 씨는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퇴근하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파티 호스트로 변신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소위 엔잡러로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의 기획자이자 오프라인 파티룸을 운영하며 최근 웹 예능까지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권 씨가 부업을 택한 이유는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으론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계산해 봤을 때 정년도 짧아지고 제 일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30대인 이 남성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개인머니를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식으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급하게 땡겨야 될 때나 뭐 카드가 만구가 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60 정도? 올해 1분기 부업을 해본 적 있는 엔잡러는 55만 2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늘어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과 4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배달 라이더 등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한 경우가 여전하지만 최근엔 노후 준비나 자기 개발을 위한 엔잡러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버 급증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평생 직장 개념은 옅어지는 가운데 실리를 중요시하는 MZ세대에서 엔잡러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두 사람이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밥상과 함께 나동그라집니다. 중국 정저우에 불어닥친 국지성 돌풍의 위력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휴스턴엔 시속 170k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내가 허리케인급 강풍에 초토화됐습니다. 가로수는 맥없이 꺾였고 가옥은 외벽이 산산조각나며 내부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I hadn't seen a brick building fall down like that here, you know. 시속 170km를 넘는 강풍에 송전탑도 휘거나 쓰러지며 2,500개의 신호등이 멈추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t was fierce, it was intense, it was quick, and most Houstonians didn't have time to place themselves out of harm's way.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엔 강력한 돌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노상에서 식사하던 남성들은 식탁 아래 바닥 포장재가 뜯어지며 자신들을 덮치자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최고 시속 130km가 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현지 기상당국은 고온 기후에 의한 강풍이 계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00km에 불과하던 사거리가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시험 사격을 참관한 데 이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생산하는 곳도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것과 맞물린 행보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연기를 내뿜는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갑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 새 유도 기술을 도입한 미사일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 유도 항법 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북한의 전술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약 100km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약 300km를 비행해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전술 유도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한 GPS 유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차량 생산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 무력 강화를 위한 생산 활동 가속화를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핵전투 태세를 목격해야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불장난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그것이 곧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중러 정상회담에 맞춰 북중러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이 처음으로 바닷길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급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증락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한 임시 부두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 500톤 분량의 구호품이 처음으로 반입됐습니다. 구호품 공중 투하에 이어 해상 보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3월 약속이었습니다. Humanitarian assistance arrived on the shores of Gaza through the multinational humanitarian maritime corridor that the president announced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봉쇄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으며 라파 검문소가 폐쇄되면서 병원도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료 반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fuel, you can't really run generators, and if you don't have electricity, people who are on a critical support in intensive care units are at risk. 반면 이스라엘은 추가 병력을 투입해 라파 작전 강화에 나서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3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murdered by Hamas while escaping the Nova Music Festival on October 7th, and their bodies were taken into Gaza. 이스라엘은 현재 인질 100명 정도가 가자지구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주말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라파지구 공격 반대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민희진 어드어 대표가 만든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드어 간의 법정 다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진스는 자신들이 엄마로 부르는 민 대표에게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어드어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떨지 말고. 어두워집은 80%를 가진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자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어두어 소속의 뉴진스는 멤버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민 대표가 해임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민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는 데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들도 민 대표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어두어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그 전까지 양측의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뮤지컬 2편이 영국의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이 뮤지컬의 본고장에 도전장을 내민 대한민국표 뮤지컬,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뮤지컬 마리 퀴리를 다음 달부터 영국 웨스트엔드의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뮤지컬 명성황후가 웨스트엔드에 처음 진출했지만 한국 배우들이 참여한 초청 공연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영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첫 장기 공연입니다. 라듐을 발견한 과학자의 고뇌와 갈등을 담아낸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선율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날개를 달아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과학자로서 위대하다 이거보다는 인물에 대해서 파고들었을 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니까는 전 세계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we've got this amazing story of someone like dedicating their life to finding this thing, and they find it, and then actually it can be used for really bad as well as really good.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기획과 제작을 총괄한 창작 뮤지컬인 위대한 개츠비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작권이 풀린 명작 위대한 개츠비의 뮤지컬화를 일찍 구상했고, 소설과 달리 개츠비와 주변 인물의 내면 묘사에 집중했습니다. You know that there is no forgetting her. 원작의 주제는 살리되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의 내면의 소리를 무대하는 거에 초점을 뒀죠. 토니상 의상부문 후보로도 오른 가운데 K 뮤지컬이 장기 공연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하늘이 쾌청했죠.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30도를 웃돌아 더웠습니다. 강릉이 32도, 대구도 30.6도까지 올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 제주 산지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